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대한민국 방산 기업의 수주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18대 1조 2천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작년에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지난해와 맞먹는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계약한 K방산 3종 세트라 불리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세트의 1차 수출액은 12조 원 규모로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합치면 최종 수출 규모는 최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연장 로켓인 천무 또한 8조 원 규모의 구매까지 이어지며 지난해 한국 방산 수주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 목표는 약 21조 원 이상 수주로 설정했으며 해당 목표는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수출 성과를 위해 우리 방위산업체는 중동의 봄을 기대하며 중동에서 열린 최대 방산 전시회 이덱스에 참가해 중동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이어나가면서 자연스레 올해의 수주 전망도 아주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방산 수출 잭팟에 웃을 수 없이 바라보며 소가리만 하는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KF-21을 제외한 양국의 전투기를 비교하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마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우러통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전투기를 칭찬하며 일본 군부는 약 100대의 F-1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5년의 기술적 격차가 나기에 한국의 F-15K가 이길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무의미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에서 우리의 기술 집합체인 KF-21 전투기는 숙배 높고 단순히 수량으로만 비교한 것인데요. 이를 보면 한국이 미래를 향해 높이 날아가는 동안 일본은 과거에 매달려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언론들의 행동을 본 영국 언론은 크게 질타를 하였는데요. 영국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처럼 도끼를 보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일본은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에 불만을 보인 겁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는 부정적 여론에 휩싸인 영국은 뒤늦게 동참한 일본 때문에 내부 분위기마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일본이 분발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에 이탈리아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그 이유로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비를 쏟아야 하며 성공적인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과 실패, 그리고 다음 프로토타입을 또 제작, 이 과정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공기를 만들 수 있기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처럼 신형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꼭 성공해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투자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며 나머지가 그 공백을 메워야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우려한 영국 국방성 장관은 최근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저격 발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국의 국방부 장관 벤 월리스는 최근 루마니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공동개발국인 3개국 중 한 나라라도 개발을 포기하거나 불발적인 행동으로 나선다면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일본에 대한 공격적인 의도로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프로젝트 예산 증액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지지와 협력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왜 이 발언이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이 과거 전투기 사업을 했을 당시 보여준 선택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산 6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F3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으로 독자 개발이 아닌 공동 개발로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BAE 시스템이 개발 진행 중인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국 측이 이 부분을 우려한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애당초 일본과 영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력은 6세대는커녕 현세대급 전투기와 헬기, 수송기 등의 여러 항공기에서도 결함이 보일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유럽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은 FCAS와 GCAP로 나누어져 각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깊숙이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때문에 이탈리아의 입장을 매우 난감해졌는데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를 포기하면서까지 영국의 BAE 시스템즈의 템페스트 사업을 선택한 만큼 이번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탈리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일본을 주요한 구성원으로 받아준 이유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6세대 전투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유럽의 다른 개발 사업과 합쳐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영국이 일본을 참여국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의 실패를 잊고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본과 영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편 한국은 KF-21 자체 개발 성공 및 초음속 비행에 계속 성공하며 개발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와중에도 말이죠. 애당초 KF-21이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되긴 했지만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이외에도 KF-21 전투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한국의 초음속 비행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초음속 비행 시 전투기 주위에 충격파가 발생하여 내구성이 약한 경우 전투기가 버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항공기보다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내 전투기 개발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자신감으로 호언장담하던 일본은 한국이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한 소식을 듣고 부끄러운 패배감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KF-21은 일본처럼 협력 개발이 아닌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이기에 더 큰 통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